안녕하세요. 트랜서핑학교 트랜서퍼 K입니다. 이번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의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지난번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뭐에 둘러싸여 있다? 펜듈럼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이제 사회적 편견, 그런 가치관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거기에서 내가 깨어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된다? 나라는 사람은 이 영혼과 뇌와 그 다음에 어떤 몸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 펜듈럼이 설득을 당하는 영역이 좌뇌 영역이다. 합리적인 영역, 합리와 불합리, 말이 되고 안 되고의 세상에서 그동안 쭉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신을 번뜩 차리고 보니까 펜듈럼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었어요. 그게 너무 조금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니? 라고 나에게 다시 물어봐야겠죠. 누구에게 물어본다?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제대로 잘 살았니? 지금 잘 살고 있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yes or no 답을 주는 건 누구냐? 내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 운해라는 거죠. 내 운해, 감각적인 부분, 직관적인 부분, 제 식스센스, 여기서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해로 받아들이는 내 영혼이 새롭게 다시 원하는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랜서핑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저희가 트랜서핑 학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내 영혼이 원하는 하나의 이미지,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할 건데, 그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요트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을 꾸든, 아니면 정말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내가 뭐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던,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식의 삶의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뚜렷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당장 내가 글로 떠올리거나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로 사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장의 이미지, 그것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내 영혼이 예스 했다면 우리는 그대로 나의 의도를 이제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의도라는 표현이 네 번째 영상 맞나요? 네. 의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의도라는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그걸 추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나는 뭐 예를 들면은 푸드트럭 같은 데서 음식을 막 만들면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나의 꿈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미지만 떠올린다고 해서 방 안에 앉아서 그냥 푸드트럭 그 방송 보면서, 요즘 이 땡땡 셰프님께서 현지에서 먹힐까 뭐 이런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걸로 정말 실현되지는 않겠죠. 구체적인 액션을 해야 될 겁니다.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의도라는 게 나온다. 의도. 이거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로 한 나의 결심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애매한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제 트랜서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러 가는데, 그냥 아침이니까 신문이 보고 싶어서 편의점에 신문을 사러 가요. 그럴 때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발에 딱 끼워 넣으면서 편의점까지의 거리는 3m, 10m고 10m를 가는 동안에 내가 뭐 50m고 50m를 가는 동안에 내가 몇 걸음을 걸어야 되고, 가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내서 100원을 거슬러 가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냥 가서 거기서 편의점 가서 신문 사갖고 그냥 오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편의점 가서 내가 원하는 신문을 사갖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보고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예로 들어드렸던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푸드트럭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원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신문을 정말 읽고 싶은지 아닌지 의심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푸드트럭을 정말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의심할 수 있죠.
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 즉 내 영혼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면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된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이 되신 상태라면 사실상 신문을 사러 가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의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이번 주말에 푸드트럭 개조하는 곳에 가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차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바꾸고 푸드트럭을 사면 얼마가 드나요? 그럼 사장님이 물어보겠죠. 아니 당신 뭐 하시는 사람이세요? 장사하시려고요? 아니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직장인이 왜 이런 걸 알아봐요? 그럼 제가 이거 하려고요. 퇴사하실 거예요?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물음을 하겠죠. 질문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가 푸드트럭으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장사를 할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사러 가는 것처럼 나에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의도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단호한 결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 누구나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신문을 사러 가는 것처럼 단호하게 결심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기의 단호한 결심, 생각, 의지를 정말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요 뒤에 나온 영상에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요 의도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에너지라는 표현을 앞으로 쓸 겁니다. 즉,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내가 보내는 거죠. 나 당신이랑 사귀고 싶어요 라고 상대방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의사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죠? 가만히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를 뭐 정말로 뇌의 어떤 파장만으로 상대방을 알게 하는 내공을 다 갖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죠? 의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의도에 따른 결과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의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뭔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의도가 있어야 돼요. 내부 의도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방식,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나는 푸드트럭, 아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푸드트럭으로 전국을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내부 의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5년 뒤에 월급을 5년치를 모아서 퇴직금이랑 합해서 내 차를 판 다음에 그걸로 트럭을 바꾸고 5년 동안 나는 뭐 쿠킹 클래스 가서 음식 배우고 푸드트럭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뭔가 이런 계획을 짤 거잖아요. 계획. 그죠? 근데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흔히 그렇듯.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실패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계획대로 안 돼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내부 의도라고 해요.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내부 의도는 항상 좌절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서핑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한 장의 이미지를 내가 계속 생각 에너지를 투사할 건데,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한 장의 이미지로 계속 투사를 할 건데, 이 한 장의 이미지에서 거꾸로 나에게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상상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외부 의도에 해당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작과 끝을 생각해볼게요. 시작과 끝. 요거는 이제 현재, 요게 미래. 우리는 이렇게 일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서 요때는 뭐 1,000만 원 모으고, 요때는 푸드트럭 사장님을 만나고, 요때는 음식학원에 등록해서 뭐 이런 식으로 1년의 시간의 순서대로 어떤 일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선형적 사고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뭔가 나의 의도를 전개시켜 나가는 일련의 플로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흐름대로 전개시켜 나가는데 항상 어떻게 된다? 좌절됩니다. 그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결국은 푸드트럭을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만약에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죠? 2년차가 됐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내가 집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뭐 직장 생활 할 수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나밖에 없으면 내가 당장 퇴사를 해야 돼. 그러면 사실 우리 나중에 요 시간 순서대로라면 요 2년 차에 나의 계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좌절된 거죠. 그죠? 나는 이제 더 이상 푸드트럭을 하는 꿈을 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형적 사고예요. 근데 트랜스서핑은 이제 이 선형적 사고를 우리가 그렸으니까 이제 요 글을 기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요 방식은 아니긴 해요. 트랜스서핑은 이 부분에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년 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푸드트럭을 하면 어떤 옷을 입고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어느 분위기에서 어떤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명확해진다면 그것을 역순으로 현재의 나의 접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4년 차에 뭐가 돼 있을 거고 3년 차에 뭐가 돼 있을 거고 2년 차에는 뭐가 돼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거꾸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순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2년 차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런 트러블이 있었을 때 나는 푸드트럭이라는 꿈을 어떻게 돼요? 접게 돼요. 그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반대로 역순으로 우리가 이미지로 이렇게 연상을 시켜서 현재로 거슬러 왔을 때 2년 차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가족이 아프지만 결국 내가 이 3년 차에는 이 아픈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뭐 만남과 계기나 인연이 있겠죠. 뭐 다시 내가 음식 장사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뭐 지원금을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푸드트럭을 창업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방법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뭐 강조점의 차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트랜스서핑의 세계에서는 이게 생각 에너지를 통해서 물리적 현실의 결과물로 하나하나 구현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서 삼각형을 하나 놓고 삼각형을 놓은 다음에 시간차대로 사각형을 놔서 결국 내가 원하는 별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그죠? 내가 별표를 만들기 위해서 별표를 한번 찌그러뜨려서 사각형이 되고 이걸 또 찌그러뜨려서 동그란 모양이 되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왜냐? 이 동그라미는 다음에 사각형이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죠? 타원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다음이 뭐 이런 또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별표예요. 별표인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점 타원형이 되더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선형적 사고 방식으로는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시간 순서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형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보고 선형적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아마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네. 그렇지만 트랜스서핑의 사고방식이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냐면 구형적 사고방식입니다. 구형적 사고방식은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원형으로 생각하고 이 안에 이미 푸드트럭도 있고 푸드트럭 사장님이 나도 있고 직장인인 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공간에 있어요. 네. 즉 나는 지금 직장인이지만 이미 푸드트럭 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한 겁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푸드트럭 사장님이라고 해. 그거는 먼 훗날의 일이겠지. 자, 이게 선형적 사고이고요. 구형적 사고, 그러니까 트랜스서핑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여기 존재하고요.
동시간대에 푸드트럭 장사를 하고 있는 나도 존재합니다.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영화 인터스텔라를 꼭 보시면 동시간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차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있지만 푸드트럭 장사를 하고 있는 저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정말 의도했느냐, 내가 거기에 생각 에너지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같은 차원의 이러한 다른 영역의 인생이 내 안에 이미 구형적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구형적 사고방식에서, 선형적 사고방식에서 구형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일종의 트랜스서핑이라고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내부 의도를 외부 의도로 전환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도에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있다. 내부 의도는 선형적 사고방식, 시간 순서의 흐름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차례차례 이뤄간다는 사고방식이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좌뇌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좌뇌의 계획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외부 의도라는 것은 구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이 동그란 원 안에 내가 원하는 별표 모양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형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이 구형적 사고, 라이프 스타일 구형적 사고를 아시게 된다면 이미 나는 푸드트럭 사장님이 돼 있는 거죠. 이미 나는 되고 싶은 내 모습이 내 같은 현재 시점의 인생 트랙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외부 의도가 그러면 조금 어떻게 내가 외부 의도만 가지고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하면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시죠?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5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능태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